두 번째, 펌프 장치 보시겠습니다. 펌프의 종류 및 특성입니다. 펌프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용접형 펌프, 그리고 비용접형 펌프인 터보용 펌프, 특수형 펌프 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용접형 펌프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왕복식에는 어떤 펌프들이 있는지, 대표적으로 피스톤 펌프, 플런 펌프, 다이어프램 펌프 등이 있고요. 회전식에는 대표적으로 기어 펌프, 베인 펌프, 스크류 펌프, 나사 펌프 등이 있다는 것. 그리고 비용접형 펌프에는 터보용 펌프죠. 원심식, 사류식, 충류식 이런 펌프들이 있다는 것을 파트 1 공유함 및 자동 제어 단원에서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파트 1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에서는 펌프의 종류보다는 펌프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내용을 더 중점적으로 보시겠습니다. 펌프의 동력 부분도 파트 1 부분과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선 수동력을 구하는 공식, 그리고 축동력을 구하는 공식 1단원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비중량 곱하기 유량 곱하기 양정을 계산을 하게 되면 수동력이 나오게 되고요. 이 수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펌프에 의해서 유체에 주어지는 동력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 펌프를 구동시키기 위한 동력도 필요하겠죠. 그것이 축동력입니다. 전동기에 의해서 펌프에 주어지는 동력을 축동력이라고 하고요. 이 축동력은 수동력을 효율로서 보정한 값을 축동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축동력을 구하는 공식은 이 효율분의 수동력이 되겠습니다. 펌프의 효율을 보시겠습니다. 펌프의 전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축동력 분의 수동력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펌프의 전효율을 구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수력 효율 곱하기 기계 효율 곱하기 최적 효율로 나열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수력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 양정분의 실양정 곱하기 100이 되겠고요. 기계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축동력 분의 축동력 마이너스 손실 동력 곱하기 100을 해주면 기계 효율이 나옵니다. 최적 효율은 송출량 더하기 누설량 분의 송출량 곱하기 100을 해주면 최적 효율이 나오겠습니다. 이 세 가지 효율을 모두 곱해주면 전 효율이 나오겠습니다. 여기서는 펌프의 전 효율을 어떻게 구하는지 수력 효율 곱하기 기계 효율 곱하기 최적 효율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축동력 분의 수동력 곱하기 100이 전 효율을 구하는 공식이다 라는 것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펌프의 구조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원심 펌프에는 단단 펌프, 다단 펌프가 있다는 거, 충류 펌프에는 횡축, 압축 등이 있다는 거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원심 펌프입니다. 원심 펌프에서는 단단 펌프와 다단 펌프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단단 펌프라고 하는 것은 임펠러와 와류수 사이에 안내깃을 두고 임펠러를 거쳐서 나온 물의 운동 에너지 일부를 한 번만 바뀌어서 와류수의 유체를 모으는 펌프가 단단 펌프가 되겠고요. 다단 펌프라고 하는 것은 단단 펌프로는 양정이 좀 부족하다 라고 했을 때 임펠러에서 나오는 액체를 다음 단의 임펠러 입구로 이송을 하고 다시 한번 그것을 한 번 더 이송을 시켜줘서 에너지를 주게 되면 이렇게 양정이 높아지게 됩니다. 즉 단수를 겹칠수록 더 높은 양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양정만큼 단을 추가해서 원하는 양정을 얻는 펌프가 다단 펌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캐비테이션 현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캐비테이션 공동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펌프의 흡입 양정이 높거나 흐름 속도가 극부적으로 빠른 부분에서 압력 저하로 인해서 유체가 증발해서 소음과 진동을 수반하는 현상이 캐비테이션 공동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력이 포화 수증 기압 이하로 낮아지게 되면서 기포가 발생하는 그리고 구멍처럼 이렇게 빈 공간이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캐비테이션 공동현상이 되겠습니다. 이 캐비테이션 공동현상의 방지법이 중요하겠죠. 이것은 원인의 반대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흡입 양정이 높았을 때 캐비테이션 공동현상이 일어나므로 흡입 양정이 높지 않게 작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흐름 속도가 극부적으로 빠른 부분에서 캐비테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속도는 규정 속도 이상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단 흡입형 펌프이면 양 흡입형 펌프로 수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펌프의 설치 위치는 낮게 해주면 캐비테이션을 방지할 수가 있고요. 임펠러의 재질을 침식이 강한 것을 택하면 되겠습니다. 참고 부분도 보시면 캐비테이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영향에는 소음과 진동이 우선 발생하고요. 펌프의 성능이 저하되고 압력이 저하되면 양수가 불능합니다.
물을 내보내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그리고 펌프 내부에 침식이 생겨서 펌프를 손상시키는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캐비테이션 관련된 개념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펌프에 캐비테이션이 발생하면 성능 저하와 펌프를 손상시킵니다. 캐비테이션 방지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우선 캐비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흡입 양정이 높거나 국부적으로 흐름 속도가 빠른 부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흡입관을 크게 해주고 펌프의 회전수를 낮춰줘야 됩니다. 국부적으로 빠른 부분에서 공동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회전수를 낮춰주고요. 단흡입형 펌프보다는 양흡입형 펌프를 사용할 때 캐비테이션 방지를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흡입 양정을 되도록 낮게 해야 된다는 거. 따라서 방지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수격 현상 보시겠습니다. 자, 수격 현상은 관로의 유속의 급격한 변화에 그리고 정전에 의한 펌프의 동력이 급히 차단될 때, 급하게 동력이 차단되었을 때 관내 압력이 상승 또는 하강하는 현상을 수격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압력 강화에 따라서 관로가 파손되는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워터 해머 상승압에 따라서 밸브 등이 파손되는 영향을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럼 이 수격 현상을 방지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선 급하게 동력이 차단됐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펌프의 급기동을 하지 않습니다. 서지 탱크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겠죠. 이 서지라고 하는 뜻이 급격하고 일시적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서지 탱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급격한 변화를 흡수하고 조정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탱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유압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유압 시스템 등에서 급격한 변화를 흡수하고 조정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서지 탱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서지 탱크의 역할로는 이 수격 현상을 완화시켜주고요. 압력을 안정화시켜줍니다. 또한 급격한 압력 변화로 인해서 펌프 고장 발생하는 것들을 보호해주겠죠. 따라서 펌프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해주게 됩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서지 탱크를 설치하는 것이 이 수격 현상을 방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밸브의 급개폐, 그러니까 수격 현상은 뭐든지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밸브의 급개폐를 하지 않고요. 플라이힐 장치를 사용합니다. 관로의 부하 발생점에 공기밸브를 설치하거나 관로의 지름을 크게 해서 관내 유속을 감소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이 방지책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되겠죠.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펌프의 수격 현상 방지책으로 틀린 것. 서지 탱크 방금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급격하고 일시적인 그런 변화를 흡수하는 데 사용하는 요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서지 탱크를 설치하는 것이 수격 현상을 방지하는 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1번은 정선택지가 되겠고요. 관로의 부하 발생점에 공기밸브를 설치하면 방지가 되겠죠. 관로의 지름을 크게 해서 유속을 감소시키게 되면 이것 또한 수격 현상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플라이 휠 장치를 사용해서 회전 속도를 급 감속시킨다. 자, 우선 이 수격 현상에서는 뭐든지 급격하게 개폐하거나 급 감속시키거나 급 가속시키게 되면 이 수격 현상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무엇이든지 급격한 변화를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급감속시킨다고 했으므로 이것은 5선택지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